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김명수에 대한 사퇴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본인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임성근 부장판사는 물론이고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 차원에서도 야당 의원 명단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대법원장 청문회 준비팀은 법원 행정처, 전현직 판사들에게 각자 출신 지역과 대학이 겹치는 야당 의원들을 할당해 인준한 찬성 로비를 벌이도록 지시를 했으며 2017년 9월 21일 김명수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는 해당 자료가 저장된 법원 행정처 PC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 그러니까 강력한 자력으로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연히 직권남용의 공공기록물 폐기까지 했다는 것인데요. 행정처 소속이 아닌 현직 판사에게 정치인 접촉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며 공적 업무 자료인 청문회 자료를 자기 마음대로 삭제했다는 것은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김명수의 청문회 준비팀은 2017년 8월부터 구성되었으며 법원 행정처 부장판사 1명과 평판사 3명 등 4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팀장을 포함한 3명은 김명수가 회장을 지낸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판사였다고 합니다. 그야 말대로 청문회 준비 때부터 김명수가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확연하게 보여줬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가 있으니 사법부 정치적 중립이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명수를 대법원장에 올리는 것에 처음부터 반대를 했다는 것이며, 그런데 김명수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현직 판사들까지 동원하여 학연 지연으로 야당 의원들을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문회 준비팀이 대야 로비,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을 접촉하여 로비의 총력전을 벌인 그 시기가 바로 김명수의 인준 포결 열흘 전이라는 겁니다. 열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7년 9월 11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김명수의 청문회 팀이 대야 로비에 총력전을 기울였다는 것인데요.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헌재 소장 인준 부결 소식에 김명수 청문회 준비팀에 비상이 걸렸으며 그때부터 현직 판사들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출신 지역과 고교 대학 등을 분석한 접촉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말입니다. 이후 이들과 출신이 겹치는 전현직 행정처 판사들을 물색하여 해당 판사들에게 야당 의원들에게 연락해 찬성표를 던지도록 설득하라는 지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직 판사는 물론이고 정치 독립의 핵심인 일선 재판부 판사들까지 동원하여 김명수 본인의 국회 인준을 위해 학연 지연으로 국회의원들을 전담마크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도 들을 수가 있는데요.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선동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민걸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임성근 부장판사가 전화를 걸어와 김 후보자, 그러니까 김명수가 우리한테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했다. 찬성표를 찍어달라. 이런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여상규 전 의원에게도 행정처 판사들이 김명수는 인간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니 찬성 표결을 해달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엄연한 직권남용입니다. 김명수 본인의 국회 인준을 위하여 현직 판사들에게까지 정치인을 접촉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입니다. 그런데 이걸 출신 지역과 고교, 대학 등을 분석한 접촉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하니 김명수라는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김명수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청문회 준비팀이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사용한 법원 행정처 PC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가우징을 한다는 것은 아예 PC를 쓰지 못할 수준으로 자료를 삭제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청문회 관련 자료를 디가우징한 건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니 과연 그 안에 도대체 어떤 자료들이 들었기에 디가우징까지 하면서 자료를 삭제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무엇보다 이건 엄연한 공공기록물 폐기죄 소지가 다분한 행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PC도 아니고 법원 내에 있는 법원 행정처 PC입니다. 김명수 개인 컴퓨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즉,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만든 청문회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김명수는 이걸 복원 불가능하게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엄연한 공공기록물 폐기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즉, 김명수는 지금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직권남용은 물론이고 공공기록물 폐기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명수 모습 보십시오.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조차 없지 않습니까? 이러니 법원 내부에서도 김명수를 향한 사퇴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석동훈 변호사님은 뭐라 그러셨죠? 자리 보존하고 영전까지 했는데 양심은 어디서 엿바꿔 먹은 거냐? 이렇게 강하게 비판까지 하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거짓을 가려내 정의를 실현하는 게 법원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수호할 헌법상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명수는 대법원장의 헌법상 책무도 지키지 않을 뿐더러 김명수로 인해서 사법부의 존재까지도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고도 사법부가 그리고 이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가 국민들을 향해 법을 지키라고 판결 내릴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그런 김명수를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즉, 김명수는 개인의 잘못뿐만이 아니라 김명수 본인의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국민들이 김명수에게 명하고 있음을 인지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